우선 이 목차는 여기 보시면은 책 교재가 여기 있죠. 시퀀스 제어 실험 실습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 교재를 뭐 구입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제가 최대한 교재에 있는 내용 교재하고 저 나름대로 또 그 구성을 했기 때문에 교재하고 별도로 좀 구성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사실 뭐 구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교재에 맞춰서 조금 어느 정도는 좀 진도를 나갈 수 있으니까 교재도 책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구입하는 학생들 하겠다고 하는 학생들은 뭐 구입하셔도 돼요. 일단 1장 부분부터 해서 2장 3장까지 쭉 나갈 텐데 시퀀스 제어, 그림 기호 표시법, 주요 기기 동작 설명 중간에 한번 이제 실습을 하나를 넣어뒀습니다. 그것도 좀 추가를 했고요. 시퀀스 제어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가 보통 시퀀스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시퀀스 제어하고 피드백 제어 두 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제어에는 크게 나누면 그래서 이 두 가지 종류가 어떤 제어 부분인지를 좀 설명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시퀀스 제어는 어떤 구성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접점이라는 게 뭔지 이런 거 좀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2장은 이제 여러 가지 그 종류의 소자들이 있습니다. 차단기, 계정기, 전동기 발전기, 푸시 버튼, 타이머 이런 소자들에 대해서 그림 기호로 표시하는 거 어떤 그림 기호로 표시하는지 설명이 있고요. 3장은 동작 설명에 대해서 이런 소자들에 대해서 동작 설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여기 전자계정기라고 하는 거죠. 전자계정기, 전자접촉기 두 개가 어떻게 보면 시퀀스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두 개 다 동작은 똑같아요. 똑같은 동작인데 그 연결되는 게 제어 쪽에서만 쓰이느냐 아니면 부하하고 제어를 같이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전자접촉기하고 전자계정기로 나뉘게 돼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퀀스 제어하고 피드백 제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퀀스 제어라는 게 어떤 제어냐 하면 이제 개회로 제어라고 부르고요. 개회로. 그 다음에 피드백 제어는 여기에 반해서 피드백 제어는 폐회로 제어입니다. 회로가 여기 열려 있다. 열려 있다라는 거고 폐는 닫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피드백이라는 이야기 많이 하죠. 일상 용어로도. 내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반응이 온다라는 걸 갖다가 이제 리액션이라고 또 이야기하는데 이제 공학도 같은 경우는 리액션이라는 용어보다는 이제 피드백이라는 용어를 좀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무슨 할 때 대답을 해라. 근데 피드백 좀 다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런 의도로 쓰이는 그런 용어로도 쓰입니다. 자, 시퀀스 제어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제어의 각 단계를 점차적으로 진행시켜 나가는 제어입니다. 시퀀스라는 게 영어로 SEQUENCE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결과적으로 이렇게 라는 어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순차 또는 결과 뭐 이런 결과에 맞춰 가지고 순차적으로 제어해 나가는 이런 제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시퀀스하고 피드백 제어를 시퀀스를 좀 정성적인 제어라 그러고 피드백을 정량적인 제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냥 시퀀스는 순서를 정해놓고 그대로 쭉 진행시켜서 동작을 시켜주면 끝입니다. 그래서 정성적 제어라는 게 여러분들이 정성 정량 이게 좀 용어를 모르는 학생들도 많이 있겠지만 조금 아는 학생들 같은 경우 단어 뜻을 아는 학생들은 아무래도 정성이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성격적인 어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뭐랄까 본질적으로 아주 더 정밀하게 하는 게 정성적인 제어가 아닌가 싶은데 따지고 보면 얘는 정성적인 제어는 그냥 상태 켜진다 꺼진다 된다 안 된다 OX라고 보시면 돼요.
되면 O, 안 되면 X.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결과가 뭐 우리 그런 거 있죠. 뭐 했냐 안 했냐 뭐 이런 거. 예. 했느냐 안 했냐 이게 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OX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량적인 제어는 아주 정밀하게 제어를 하는 겁니다. 양을 갖다가 정밀하게 제어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불을 갖다가 그 떼야 되는데 불을 굉장히 좀 많이 떼야 된다거나 적게 떼야 된다가 아니라 뭐 몇 도씨로 맞춰라. 예, 온도를 몇 도씨로 맞춰라. 라든지 빛을 뭡니까? 조도를 몇 룩스로 딱 맞춰라. 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아주 정밀하게 제어하는 거. 요게 정량적인 제어입니다. 그래서 피드백은 굉장히 나중에 그림으로 좀 보여주겠지만 굉장히 정밀하게 제어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오차가 있었을 경우 그것을 없애도록 신호를 되돌려 놓는 거죠. 그래서 뒤에서 결과를 가지고 다시 앞으로 가져와서 결과랑 비교해서 결과값이 너무 낮다 그러면 또 온도를 더 올려주고 결과값이 너무 높다 그러면 온도를 낮춰주고 이런 것을 하는 게 피드백 제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시커 제어를 하기 때문에 여기가 좀 중요하죠.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세탁기 같은 경우 예. 세탁기는 딱 우리가 전원만 딱 눌러 놓으면 시작 버튼 눌러 놓으면 알아서 자기가 세탁하고 배수하고 탈수 건조 다 하죠. 예. 이게 대표적인 시퀀스라고 보시면 돼요. 시퀀스라고. 여기 보면 이제 작업 명령, 명령 처리부, 조작부, 제어 대상, 표시 경보부, 검출부. 예, 검출부가 이제 검출부는 이제 표시를 하기 위해서 예, 센서가 필요한 거죠. 여기에 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작업 명령에서는 이제 스위치나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시작해라 이렇게 작업 명령을 내리면 명령 처리부는 우리가 안에 있는 제어 회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퀀스 제어 회로. 우리가 배우는 게 이제 시퀀스 제어 회로죠. 회로에서 처리를 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이제 조작부. 여기가 이제 아까 나왔던 전자접촉기가 나오게 되는데 전자접촉기가 이제 부하에 그 전원을 연결을 시켜줘서 모터를 돌려준다거나 전열기를 켜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조작부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림으로 조금 나타내자면 시퀀스 제어는 그냥 여기서 진행이 되어 있으면 동작 명령을 내렸다 버튼 눌렀다 그러면 회로에서 동작을 시켜라 해서 전열기를 켜준다거나 이렇게 동작을 시키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조작원이 눌러주겠죠. 사람이 눌러주거나 아니면 기계가 눌러주거나 해서 하면 끝이 나고 여기 표시 경보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O냐 X냐 결과가 제대로 나왔냐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표시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피드백이라 볼 수 없죠. 그냥 보여만 주는 거죠. 근데 이제 피드백 제어 같은 경우는 여기 비교기라는 게 있어요. 이게 비교기라는 겁니다. 얘가 내가 목표로 하는 값을 설정하겠죠. 뭐 50도 딱 맞춰 두면 50도 하고 실제 온도가 몇 도냐. 여기 실제 온도예요. 실제 결과 값을 측정하는 거죠. 실제 온도를 비교를 해서 너무 낮다 그러면 여기 회로에서 온도를 올려주겠죠. 온도를 올려주고 그다음에 열을 내주고 그다음에 여기 온도 값이 있으면 이 값을 다시 가지고 와서 다시 비교를 합니다. 계속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낮으면 올려주고 높으면 내려주고 이렇게 결과값을 가지고 와서 비교를 해서 다시 그 양을 정밀하게 맞추는 거. 이게 정량 제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피드백 제어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동작은 경보기라든지 램프로 보게 될 겁니다. 시퀀 제어는 주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아까 나왔던 걸 조금 정밀하게 분류를 하자면 이제 뭐 작업 명령, 동작 명령, 그다음에 부하 회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조작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마그네틱 컨택트라고 해서 제어 회로를 갖다가 실제 회로에다가 전달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게
여기 MC라고 하는 조작부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는 작업 명령, 저작원이 이제 내리게 되는데 얘는 요겁니다. 버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손으로 버튼 눌러준다거나 아니면 온도 센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자동으로 되겠죠. 온도가 예를 들어서 뭐 50도 이상이 올라가면 동작시켜라. 그 다음에 50도 밑으로는 오프 시켜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습도 센서 같은 경우도 뭐 습도가 얼마다. 얼마면 온 시키고 얼마 이하면 오프 시키고 이런 것들. 리미트 스위치는 여기 있는 요겁니다. 예, 기계적으로 힘을 가하면 딱 스위치 동작하는 거. 그래서 이제 구조가 이제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겨가지고 물체가 와서 딱 닿아가지고 눌러주면 온 되고, 물체가 떨어지면 다시 스프링에 의해서 다시 올라가겠죠. 그래서 오프가 되는. 요게 이제 리미트 스위치입니다. 이제 기계적인 그 스위치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동작 명령, 요게 우리가 시퀀스 제어 회로, 여기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명령을 내려주면, 기계를 온 시켜라. 모터나 전열기, 가습기, 이런 것들. 예. 모터, 전열기, 가습기, 컨베이어 벨트, 이런 것들이 이제 부하라고 볼 수 있는데, 얘네들이 동작을 하도록 중간에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게 이게 MC라고 하는 소자가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이제 동작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강의 자료는 제가 지난 시간에 올려뒀으니까 다운로드 하시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소자 종류에 따라서 이제 유접점하고 무접점 이런 게 있는데, 유접점, 무접점. 자, 우리 시퀀스는 유접점입니다. 유접점, 시퀀스.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회로, 여기 유접점, 접점이 있는 걸 유접점이라고 그래요. 주로 유접점은 전자계정기, 그 다음에 타이머, 카운터, 이렇게 이걸로 구성이 된 회로를 유접점이라고 그러고, 접점이 있다라는 거는 A 접점하고 B 접점, 그 다음에 C 접점 이렇게 되는데, 근데 C 접점은 사실은 크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C 접점은 A 접점하고 B 접점을 두 개 다 가지고 있는 게 C 접점이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A 접점이냐 B 접점이냐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릴레이 접점 동작 그 원리는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를 알면은 나머지 부분들은 크게 어려움 없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동작 원리는 릴레이가 어떻게 동작하냐면, 코일에 이제 전원을 넣어주면 전자석이 동작해서 금속을 딱 끌어당깁니다. 그러면서 접점이 이제 여기가 이제 X1의 코일 기호인데, 코일에다가 전원이 만약에 들어갔다. 이거 눌러가지고 전원이 들어갔다. 그러면 얘가 전자석이 이제 동작하죠. 그래서 얘 X1이라고 한 접점, 얘랑 있죠. 두 개가 있는데, 얘 두 개가 동시에 다 그냥 접점이 동시에 동작하는 거예요. 일시에. 그래서 얘는 A 접점은 붙고 B 접점은 떨어지고 해서 얘가 붙어서 얘가 계속 여자가 되는, 자기 유지가 되는 거고, 얘가 떨어지면서 이쪽은 버튼 눌러도 여기 켜지지 않는 인터럽 회로가 되는 건데요. 아주 굉장히 좀 중요한 회로라서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나중에 이것도 해볼 겁니다. 무접점으로 바꾸는 거, 인터럽을 무접점으로 바꾸는 방법, 이것도 좀 해볼 텐데,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보시면 개폐할 수 있는 부하 용량이 크고 노이즈 안정적이다. 그 다음에 그러나 이제 동작 속도가 좀 느리죠. 얘가 접점이 붙는데 기계적으로 다 그 전자석이 금속을 다 끌어당기는 그만큼의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 손보다는 빠르겠죠. 미리세컨드 정도의 아주 속도를 가지고 있는데, 약간의 그 속도가 조금 느린 부분 때문에 약간 그 뭡니까, 동작에 그 회로 동작에서 뭔가 좀 미묘한 이상 같은 게 좀 약간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걸 활용할 수도 있고, 속도가 느린 걸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무접점은 이제 여기가 OR 게이트고,
여기 엔드 게이트 이렇게 되죠. 이렇게 반도체 소자를 가지고 하는 건데요. 뭐 다이오드나 트랜지스터 IC 칩 이런 것들 가지고 구성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은 디지털 시스템 지금 배우는지 모르겠지만 어, 디지털 시스템 실습 시간에 이제 배우게 되실 겁니다. 이제 뭐 이거는 굉장히 이제 그 시퀀스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회로인데요. 자기유지 회로. 이게 기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회로는 그냥 여러분이 그냥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유접점으로 만든 자기유지 회로인데, 자, 원리를 간단하게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스스로 전원이 꺼지지 않고 유지가 되는 회로. 이게 다음 시간에 또 나올 겁니다. 계속 나와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게 자기유지 회로인데, 우리가 푸시 버튼을 좀 알아야 되겠죠. 푸시 버튼이라는 게 나중에 그림 나옵니다. 푸시 버튼. 이렇게 눌렀을 때는 이렇게 손으로 누르는 거예요. 푸시. 손으로 푸시한다고 해서 버튼이죠. 눌러주면 이렇게 붙어요.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전원이 들어가죠. 붙고 그 다음에 이제 손을 놓게 되면 이게 떨어집니다. 손을 놓게 되면 다시 떨어져서 원 상태로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눌렀을 때 붙었다가 손을 뗐을 때는 떨어지는 이런 회로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한번 동작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게 자기유지 어떻게 자기유지가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손을 눌러주면 이렇게 붙어요. 자, 붙어서 여기가 지금 전원입니다. 여기부터 여기하고 여기가 전원이기 때문에 전원이 이렇게 통하겠죠. 통하면 X1이라고 하는 이게 여자가 됩니다. 여자가 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기 X1 코일 여자가 되면 전자석이 동작하죠. 전자석이 동작하면 여기 모든 접점들이 다 동시에 같이 움직여요. A 접점은 붙어버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전원이 이렇게 푸시 버튼을 통해서도 여기 연결이 되고 여기를 통해서도 연결이 되죠. 자, 이렇게 연결이 되면 나중에 내가 손을 뗐어요. 푸시 버튼에서 손을 다시 뗐다. 그럼 이쪽은 끊어집니다. 이쪽이 끊어지면 얘가 꺼져야 되는데 실제로는 안 꺼지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계속 전원이 계속 들어가서 여자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의 접점, 이 A 접점에 의해서 여자가 유지가 되는 거. 이걸 자기 유지 회로라고 합니다.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시퀀스 제어의 기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굳이 뭐 그러면 이제 어떤 학생은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굳이 푸시 버튼 눌렀다가 떼면 손을 눌렀을 때 여자시켜 주려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누르면은 계속 유지가 되어 있으면 되지. 굳이 이렇게 해서 푸시 버튼처럼 손을 떼면 다시 튀어나와서 끊어지게 만들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토글 스위치 쓰면 되죠. 토글 스위치. 이렇게 해서 그냥 스위치 써가지고 딱 눌러주면 계속 붙어 있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시퀀스 제어에서는 이게 토글 스위치를 하려면 나중에 톡을 꺼줄 때 다시 토글 스위치를 꺼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동작의 어떤 뭐랄까 다시 토글 스위치를 한번 켜주면 다시 손으로 꺼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자동으로 하려면 그 나중에 자동으로 꺼주는 기능이 들어갈 수가 있는 푸시 버튼을 쓰는 게 훨씬 제어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푸시 버튼하고 이렇게 자기 유지가 시퀀스 제어의 기본이다.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고 계세요. 시험 문제에 바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걸 이제 무접점으로 바꾸는 거, 요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부터 너무 예,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지금 보자. 이게 쭉 종류가 쭉 이렇게 나오는데 그림기호. 제가 요 그림을 하나 다 그렸거든요. 앞에 내용들 여기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주변 기본 뭐랄까 먼저 알아야 될 선수 지식이라고 해야 되나? 요런 부분이니까 조금 요 기본은 조금 여러분들이 알고 지나간다는 생각으로 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접점이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유접점이기 때문에 접점이 중요하죠.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 스위치라고 접점은 스위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A 접점, B 접점, C 접점 세 가지가 있고 C 접점은 A 접점하고 B 접점이 같이 있는 거 두 개를 공유한다. 같이 있는 거라고 하면 됩니다. 두 개가 동시에 동작해요. 요게 이제 C 접점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A 접점하고 B 접점 동작을 알면 되겠죠. 자, 여기 A 접점은 평상시에는 열려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열려 있다가 열린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끊어진다는 거예요. 오픈. 오픈해서 끊어져 있다. 우리가 말하는 개로라고 이야기하죠. 개로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평상시에는 이렇게 스위치가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전류가 흘러가려고 해도 끊어져 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가 않죠. 요런 형태가 여기 전류가 흐를 수 없는 요게 이제 그 A 접점. normally open해서 NO라고 기호로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동작할 때는 on, 닫힙니다. 동작할 때는 닫혀서 이렇게 붙죠. 붙으니까 요 회로선이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겠죠. 그래서 동작할 때는 닫히고 다시 이게 꺼졌다. 그럼 복귀하니까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 그래서 다시 평상시로 돌아가는 요게 이제 A 접점. 그 다음에 B 접점은 B 접점 반대로 평상시에 닫혀 있어요. 이렇게 평상시에 닫혀 있다가 거꾸로 그려줍니다. 우리 시퀀스 그림에서는 여기 왼쪽에다가 그래서 붙어 있는 상태로 그려져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전원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흐르다가 동작을 한다. 그러면 이게 접점이 동작한다. 그러면 끊어져요. 끊어져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지 않죠. 그래서 동작 시에 오프가 되고 복귀 시에는 다시 닫히는 거. 이게 B 접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C 접점에서는 여기 보면 3단자, 4단자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3단자가 어떤 거고 4단자가 어떤 거고 여러분이 지금은 당장 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으니까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점 종류를 한번 보자면 자, 여기 푸시 버튼 A 접점하고 B 접점, C 접점 3단자, C 접점 4단자 이렇게 표시가 그림이 있는데 A 접점은 평상시에 끊어져 있습니다. 오른쪽에 그려져요. 푸시 버튼 기호가 요겁니다. 여기 손으로 누르는 거 요런 기호가 되는 게 여기 푸시 버튼이고 그 다음에 줄 짝대기로 되는 게 여기 릴레이 접점이에요. 릴레이.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짝대기에다가 삼각형 이렇게 있는 게 타이머인데 한시 동작 순시 복귀 타이머 기호가 되겠고 네모 형태로 그려져 있죠. 이렇게 그려져 있는 얘가 리미트 스위치가 됩니다. A 접점은 이제 오른쪽에 좀 떨어뜨려서 끊어져서 그려져 있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게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동작할 때는 붙어버리죠. 붙으니까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A 접점. B 접점은 반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왼쪽에다가 붙여서 그려져요. 평상시에는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릅니다. 흘러서 이제 스위치가 on 상태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동작을 하게 되면 이렇게 가서 끊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끊어져서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되는 오프 상태가 되는 거죠. 여기 B 접점. C 접점 3단자는 뭐냐면 여기 단자가 하나, 둘, 세 개 있는 거. A 접점하고 B 접점 위에 하나 공통을 해서 붙어져 있는 거. 요게 3단자가 돼요. 그래서 동작을 두 개, 뭐 3단자나 4단자나 똑같이 동작을 하게 되는데 동작은 동시에 B 접점 떨어지고 A 접점 붙고 이런 동작을 하게 되죠. 이렇게 동작을 하는데
이 3단자 같은 경우는 요 두 개가 위쪽이 붙어 있기 때문에 회로도 상에 두 개가 붙어 있는 회로도에서만 요 두 개를 동시에 쓸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두 개를 동시에 쓸 수가 없는 경우가 있죠. 4단자 같은 경우는 이게 두 개가 A하고 B가 독립적으로 저기 결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따로따로 이렇게 뭐 이렇게 위치가 어떻게 가든지 관계없이 두 개 다 쓸 수가 있어요. 동작은 물론 동시에 똑같이 합니다. 이 A 접점 누르면 B 접점 떨어지고 A 접점이 붙는 식으로 동시에 동작을 해요. 그래서 C 접점은 A 접점, B 접점 두 개가 있고 동시에 동작한다.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다시 설명드릴 텐데, 3단자인 경우는 이런 경우에는 3단지에 쓸 수가 있는데 4단자도 쓸 수 있고요. 4단자는 여기다 선을 하나 더 결선해야 되겠죠. 3단자는 그냥 그대로 쓰면 돼요. 왜냐하면 여기 선 하나 꽂고 여기 선 하나 꽂고 여기 선 하나 꽂고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3단자, 4단자를 두 개 다 동시에 쓸 수 있는데, C 접점 B, A, B 같이 있으니까 C 접점이죠. 근데 만약에 회로 A 접점하고 B 접점 이렇게 결선되어 있다 그러면 4단자는 이렇게 선을 따로따로 되어 있으니까 결선할 수가 있는데, 3단자는 여기랑 여기랑 붙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가 아무리 결선을 해도 여기가 일단 붙어져 있기 때문에 이 회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건 이제 나중에 또 살펴보기라고, 오늘은 그냥 이런 경우가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장 부분은 이제 그림교, 여러 가지 종류의 이제 수호자들이 있는데, 여기 교류 차단기 이런 기호를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전자 계전기 릴레이, 여기가 여자 코일이고 여기가 접점입니다. A 접점, B 접점, 여자 코일 A 접점, B 접점. 나중에 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전자 접촉기. 그 다음에 전동기는 모터 M이라고 하고, 우리 거기에는 IM이라고 표시가 많이 될 겁니다. IM이라는 게 뭐냐 하면 유도 전동기, 인덕티브 모터라고 해서 유도 전동기. 우리 책에도 아마 IM이라고 표시가 많이 되었을 거예요. 이게 M이 전동기, 그 다음에 G는 제너레이터에서 발전기, 여기는 아까 나왔던 푸시 버튼, 배선용 차단기 MCCB, 여기 회로도에 우리가 MCCB가 있습니다. 저기 배선용 차단기, 여기 퓨즈, 요런 기호로도 쓰고 요런 기호로도 쓰고, 그 다음에 벨, 부저, 그 다음에 여기 리미트 스위치. 리미트 스위치는 기계적으로 뭔가 눌렀을 때 동작하는 게 리미트 스위치죠. A 접점, B 접점. 그 다음에 타이머 접점인데, 한시 동작 순시 복귀 접점이 여기 보면 오른쪽으로 삼각형이 되어 있는 거, 여기 한시 동작 순시 복귀고, 왼쪽으로 삼각형이 된 게 순시 동작 한시 복귀. 나중에 타이머 시간에 배울 겁니다. 세로 그림으로 할 때는 오른쪽, 왼쪽, 오른쪽이 A 접점, 왼쪽이 B 접점. 이제 가로로 그림을 그린다고 할 때는 위쪽이 A 접점, 위쪽에 떨어져서 그리는 게 A 접점, 아래쪽에 붙여서 그리는 게 B 접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41분인가? 이건 이제 국제 규격 기호입니다. IEC라고 하는 국제 규격 기호. 우리나라하고 조금 이제 차이가 나요.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동기하고 발전기 기호는 똑같은데, 여기 푸시 버튼, 우리보다 좀 복잡하게 그리죠. 요즘에는 IEC 규격 기호로 좀 많이 나와서 여기 기호도 예를 들면 공학 제어 같은 데는 IEC 기호를 쓰더라고요. 근데 우리 시퀀스에서는 요 기호를 안 쓰고 앞에 있는 요 기호 쓸 겁니다. 요거. 네, IEC 기호는 참고로 좀 알아두세요. A 접점 같은 경우는 요거예요. 여기 우리하고 반대로 아래쪽으로 하고, A 접점은 또 여기는 왼쪽으로 하죠. 왼쪽이 기본, 여기 A 접점이고 B 접점입니다. A 접점은 근데 원리는 똑같아요. A 접점은 떨어져 있고 B 접점은 붙어 있어요. 노멀리 오픈해서 A 접점 떨어져 있게 그리고, B 접점은 노멀리 클로즈 돼서 붙여져 있게 그려준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참고하세요. 일단 42분인데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대체 푸시 버튼이 뭐고 전자 계전기가 뭐냐 이걸 좀 아셔야 되는데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푸시 버튼하고 전자 계전기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하다가 이거 자기 유지 회로는 한번 여러분 저기 실제로 한번 돌려 회로 결선을 해볼 테니까 좀 지루하더라도 좀 참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그린다고 저도 굉장히 고생했는데 여기에 푸시 버튼이에요. 우리 소자에 있는 거 여기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누르면 들어갔다가 떼면 다시 튀어나와요. 스프링이 있어서 누르면 들어갔다가 떼면은 튀어나오는. 마이크가 되나? 좀 이상한데? 자, 푸시 버튼. 손으로 누르면 동작을 하는 건데 B 접점이 이제 떨어지겠죠. A 접점이 붙겠죠. 보통 다 A 접점 하나, B 접점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에 있는 게 B 접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래에 있는 게 A 접점이에요. 자, 위에 있는 게 붙어 있죠. 여기 단자 선을 이렇게 여기 연결할 거고 이렇게 선을 연결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부분이 중간에 A 접하고 여기 이쪽 단자 B 접점에 있는 양쪽 단자 사이에 이제 뭐 가동 접점 부분이 들어가죠. 이게 철 성분이 들어가겠죠. 도체가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여기 B 접점이고 A 접점도 여기 선이 결선을 하면 이렇게 연결을 할 텐데 A 접점은 지금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A 접점하고 B 접점 동시에 따지고 보면 이게 C 접점이죠. 두 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 C 접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손으로 이제 눌러줘 보면 위에서 이렇게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부분이 가동부가 같이 이렇게 쭉 아래로 내려가면서 아래로 쭉 내려가겠죠. 내려가면서 여기 스프링이 있는데 스프링이 이제 압축이 되고 B 접점 떨어지고 A 접점 붙죠. 이렇게 붙게 되죠. 그래서 이제 동작을 하게 됩니다. 동작을 하게 되고 A 접점이 붙고 B 접점이 떨어지죠. 그래서 다시 이제 손을 놓으면 손을 다시 떼게 되면 다시 원래 상태로 이렇게 돌아가죠. 원래 상태로 돌아가서 B 접점이 붙고 A 접점이 떨어지는 형태가 되죠. 이게 이제 푸시 버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프링이 이제 밀어주는 거죠. 스프링이 밀어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계전기까지 하고 잠깐 휴식 좀 취하겠습니다. 전자계전기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무조건 이게 나중에 전자접촉기도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전자계전기 원리는 무조건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기호들이 있는데 우리 그 단자 부분 표시되어 있는 단자 부분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8핀짜리를 쓰는 경우에 이렇게 됐는데 우리는 여기 릴레이라고 된 요걸 쓰게 되는데요. 여기 우리 핀 수가 둘, 넷, 여섯, 여덟, 열둘, 열넷, 열여섯, 열여덟, 18핀짜리 쓰고 있는데 18핀짜리는 다 지금 C 접점 4단자짜리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8핀은 3단자를 쓰고 있기 때문에 C 접점 여기 B 접하고 A 접 여기 두 개 붙어 있죠. 예. 그래서 붙어 있는 결선에만 두 개 동시에 쓸 수 있는 거 이렇게 되죠. 여기가 이제 여자 코일 전원 들어가는 부분 2번, 7번. 그다음에 3번 1번하고 8번이 공통 부분입니다. 공통 부분. 3단자에 이렇게 붙어 있는 C 접점에 공통으로 된 부분. 이게 1번, 8번. 그다음에
3, 4, 5, 3, 4, 5, 6 해서 3번이 B 접점, 4번이 A 접점, 6번이 B 접점, 5번이 A 접점. 실제 그림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실제 그 내부 안에 저 열어보면 여기에다가 뭡니까 계전기를 갖다가 이렇게 생긴 걸 갖다가 여기다가 꽂아요. 여기 핀 번호가 요 핀이 8개가 있는데 이 8개 핀에다가 꽂습니다. 그리고 여기 동그라미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위치를 잘 맞추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핀에다 꽂는 건데 그림 보여주면 좋겠는데. 자, 여기 이건 좀 다른 거네. 이건 단자가 둘, 넷, 여섯, 여덟, 열, 14핀짜리 14핀짜리고 여기는 이제 단자가 C점. 여기 좀 약간 이해하기 좀 쉽게 두 개 있는 게 전원이고 네 개 있는 거 위에 있는 거 여기 이쪽에 있는 게 이제 공통. 여기 위에 있는 게 B 접점, 아래에 있는 게 A 접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무튼 이런 8핀짜리는 핀수가 작아서 요즘에는 주로 저런 거 핀수 많은 걸 좀 많이 씁니다. 아무튼 8핀이 기본이니까 여러분 기능사 시험할 때 8핀짜리 가지고 기능 시험 보죠. 여기 기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림 한번 보시면 뭐 그림으로 회로도가 이렇게 됐는데 실제 내부 구조는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2번하고 7번이 전원이잖아요. 그죠? 2번하고 7번이 전원인데 이렇게 전원 부분을 교류 전원을 넣어주면 스위치 온 시켜가지고 스위치를 딱 켜주면 전원이 들어가겠죠. 전원이 들어가면서 얘가 전자석이 동작합니다. 전자석이 되니까 전자석이 동작해서 얘를 끌어당기겠죠. 끌어당기면 이게 동시에 이제 동작하겠죠. 여기가 전자석을 통해서 전체 여기 있는 전체 모든 접점이 다 동시에 동작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끌어당기니까 B 접점이 떨어지고 A 접점에 가서 붙죠. A 접점에 가서 붙습니다. 그래서 여기랑 공통이랑 여기 A 접점 이렇게 되어 있으면 A 접점 동작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 전원이 들어갔다 이 회로도에서 보겠습니다. 전원이 들어갔다 스위치 켜가지고 전원 들어가면 모든 접점이 동시에 다 동작해요. B 접점 떨어지고 A 접점 붙고 B 접점 떨어지고 A 접점 붙고 이게 하나의 소자이기 때문에 여기가 다 하나의 소자이기 때문에 안에 있는 소자의 모든 접점이 다 한꺼번에 동작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자석의 원리에서 전원이 여자되면 모든 접점이 동시에 동작한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 이제 다시 전원을 끊어주면 다시 복귀를 하게 될 텐데 여기 소자가 되는 거죠. 소자가 다시 복귀하는데 모든 접점이 동시에 복귀를 해요.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이게 전자 계전기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뒤에 그림으로 좀 제가 좀 해놨거든요. 여기 쭉 한번 보면 지금 전원이 이제 끊어진 상태. 여기 전원이 끊어진 상태에서는 여기 원래 상태로 있죠. 초기 상태로 있다가 전원을 이렇게 스위치를 넣어주면 여기 넣어줬죠. 그러면 여기가 일단 전자석이 되는 거죠. 전자석이 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전자석이 되니까 여기 붙겠죠. 쫙 붙어서 A 접점 붙고 B 접점 떨어집니다. 그럼 회로도상으로 한번 보면 회로도상으로 제가 A 접점에다가 그린 램프를 넣어줬고 B 접점에다가 레드 램프를 넣어줬어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쭉 보면 B 접점은 레드 램프 불이 들어와 있죠. 여기 연결되어 있으니까 레드 램프 불이 들어오고 지금 이렇게 되면 쇼트가 나는데 좀 그림이 조금 수정을 해야 되겠네. 전원이 여기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전원이 그래서 전원이 들어가서 이렇게 되니까 동작을 하게 되는데 이게 ON을 시켜주면 얘가 동작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끊어지니까 레드 램프가 꺼지고 그린 램프 불이 들어오죠. 이 그림은 제가 좀 수정해야 되겠네. 이게 안에 전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상태는
전원이 없으니까 불이 켜질 수가 없는 상태네요. 아무튼 자, 이렇게 동작하는 게 전자 계전기가 되겠습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는 아까 제가 좀 전에 그림 실물 보여드렸던 게 14핀 릴레이. 여기 위에 있는 거, 여기 전원, 제일 위에 두 개가 있죠. 두 개니까 전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교류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예, 극성 관계없이 전원 들어온다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이렇게 있죠. 같이 있는 거 하나 둘 셋 넷, 여기가 공통 단자, 예, 9번 10번 11 12번 핀 공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위쪽에 있죠. 위쪽에 있는 게 B 접점, 아래쪽에 있는 게 A 접점. 항상 보면 위에서 누르면, 예, 그림상으로도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림상으로도 위에서 만약에 B 접점 위에 있고, 아까 푸시 버튼하고 마찬가지입니다. B 접점 위에 있고 위에서 누르면 여기 B 접점이 떨어지고 A 접점이 붙으니까 위쪽에 B 접점이 있고 아래쪽에 A 접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겠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누르게 되면 여기가 떨어지면서 이렇게 가죠. 그래서 B 접점 떨어지고 A 접점 붙으니까 B 접점은 위에 있고 A 접점은 아래에 있다. 일반적으로 좀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8핀짜리 그림이고요. 좀 쉬었다가 하죠. 자기유지 회로는 제가 한번 동작 설명을 해드리고 결선하는 거 좀 이야기하고 실제 여러분도 한번 결선해 보겠습니다. 자, 동작 그 자기유지 회로 아주 기본적인 회로인데요. 이거 회로를 선이 몇 개가 들어가고 어떤 식으로 결선하는지 제가 조금 안내를 드리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한번 결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조를 일단 다 짜야 되는데 2명 한 조 해가지고 조 짰나요? 네. 어땠습니까? 해볼만 했어요? 여기 이제 아주 기본적인 자기유지 회로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버튼을 눌렀다가 손을 떼도 계속 켜지죠? 자기유지라는 거예요. 푸시 버튼은 눌렀다가 손을 떼면은 그 스프링에 의해서 탁 튀어나오잖아요. 다시 원상 복귀가 되잖아요. 여기 보시면 푸시 버튼 아까 동작 특성에 보시면 스프링이 있어가지고 누를 때는 이게 딱 눌러집니다. 그래서 A 접점이 붙고 B 접점 떨어지죠. 누를 때는. 그런데 손을 떼게 되면 이게 손을 뗐을 때예요. 손을 떼게 되면 밑에 있는 스프링이 얘를 밀어 올립니다. 그래서 다시 원상 복구가 돼요. 그래서 원래는 지금 이 회로에서 원래 보면 손을 떼면은 다시 떨어져요. 손을 떼면 떨어지기 때문에 꺼져야 되는데 얘가 손을 누르면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불이 들어오죠. 여기 온 되죠. 온이 되는데 여자가 되고, 그리고 손을 뗄 거예요. 손을 떼면은 여기 꺼져야 되는데 원래는 꺼져야 되죠. 근데 안 그러고 이렇게 연결이 되었다가
얘가 여자가 되면서 접점이 다 동시에 동작하죠. 여기도 연결되고 여기도 연결되고 여기도 동작해서 끊어지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스스로 자기 접점이 자기 자신을 연결을 시켜줍니다. 스위치가 연결을 시켜주기 때문에 얘가 계속 여자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손을 내가 뗐다. 손을 뗐는데 여기가 끊어졌어요. 끊어졌지만 이렇게 계속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얘가 안 꺼지는 거죠. 안 꺼지고 계속 켜지는 거. 그러니까 손을 눌렀다가 떼도 계속 켜진 상태가 유지가 되는 이게 자기 유지입니다. 이게 우리 시퀀스의 핵심이에요. 무조건 이건 자기 유지는 알고 있어야 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로를 설계를 한다. 설계한다고 할 때도 일단 자기 유지 기본으로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자기 유지 기본으로 그려 놓고 구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조금 시간이 좀 빠르긴 하지만 여기 뒤에 있는 이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네, 고맙습니다.